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변동성으로 악명이 높은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10월 1일 첫 거래일 4분기 시작을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아침의 백악관 발표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 후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서 주요 주가 지수는 장중에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하면서 중동에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가 되자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는 올랐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41% 하락, S&P 500지수는 0.93%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1.53%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2.86% 하락으로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역대 최고 마감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통상 연중행 최악의 달로 일컬어지는 9월을 강력한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들이 모두 월간, 분기 기준 모두 플러스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S&P 500이 9월에 강세를 보인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오전에 언론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준비 정황 포착 사실을 공개를 하고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이란에 경고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오늘 미국 고용 지표와 제조업 업황 지표가 나왔지만 주가를 흔든 요인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을 하면서 전면전 확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오늘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약 180발 포격을 했는데 지난 4월 13일, 14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폭사한 반이스라엘 군사세력의 수장들을 위해서 이번 보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폭격이 시작되자 미국 증시에서는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2.25%까지 낙폭을 확대했고 S&P 500 지수도 한때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중동 불안에 장중 5% 넘게 폭등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란 공격이 일단락이 되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면전에 대한 공포심은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또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또 아바스 닐퍼루시안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의 이 죽음에 대한 보복, 정당방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7월 말에 자국을 찾은 하니에가 암살당한 직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해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어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구국가들을 겨냥을 해서 전선을 확대하자 보복 실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날 공격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겨냥한 지상 군사작전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긴장 상태인 중동의 상황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날 이란의 공격 규모가 지난 4월 대비 2배 규모인데다가 별다른 사전 경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서방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난 4월 제한적인 대응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하면서 옛 트위터 X에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 등의 향후 양국 간 분쟁의 확대 여부가 향후 시장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양국의 대응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으로 대응을 했는데 분쟁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동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출렁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부터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백악관 관계자 발언이 확인되면서 장중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가 20선까지 치솟았고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때 5%대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이후 이스라엘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헤즈볼라와의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 부정적 관찰 대상을 유지했습니다. S&P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등급을 낮춘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S&P는 성명에서 최근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돼서 이스라엘 안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달 27일 헤즈볼라와의 분쟁 확대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를 이유로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2계단 내리는 상태입니다. 월가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3주 만에 최고치 20.73까지 1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승한 후 지금 현재 1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장중에 한때 5% 넘게 오르는 등 급등했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44% 오른 배럴당 69.8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2월분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59% 뛴 배럴당 73.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 확대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동 지역에서 공급 차질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이자 지난해 기준 세계 9번째 산유국인 이란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역내 석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었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세로 바뀌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